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2탄 제41회 기출문제 분석 오전 실기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합쳐 총 80문제가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90분입니다. 필기시험은 1번부터 35번까지 35문제 중 21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실기시험은 36번에서 80번까지 45문제 중 27문제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필기도구 준비하시고요. 실기시험 45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36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와 함께 생선 가시를 바른다. 대상자는 치매 대상자지요? 함께 하면 안 되고요.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하도록 생선 가시, 뼈는 미리 제거해 준다. 미리 제거한다. 2. 투명한 유리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아닙니다.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 투명한 유리 제품보다는 색깔이 있는 플라스틱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의치가 잘 맞지 않으면 식사 도중 음식을 삼킬 때 의치가 식도로 같이 넘어가거나 기도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느슨한 경우에는 끼지 못하게 한다. 4. 평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면서 식사하게 한다. 텔레비전을 꺼야죠. 텔레비전을 끄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한다. 5. 식탁 위에 소금을 놔두고 간을 스스로 맞추게 한다. 안됩니다. 소금이나 간장과 같은 양념은 식탁 위에 두지 않는다. 36번의 정답은 3번. 의치가 느슨하면 의치를 빼고 식사하게 한다. (37번) 입맛이 없는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혼자서 조용히 식사하게 한다. 혼자서 하게 하면 안 되고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편안히 식사하도록 도와야 한다. 2.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맞습니다. 식사 전에 몸을 움직이거나 잠시 밖에 나가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이 증진된다. 3. 감칠맛 나는 단 음식 위주로 제공한다. 단 음식 위주 아닙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도록 돕는다. 4. 비슷한 색깔이 여러가지 반찬을 제공한다. 비슷한 색깔 아니죠? 다양한 음식을 조금씩 준비하여 반찬의 색깔을 보기 좋게 담아내 식욕을 돋운다. 5. 반찬을 모두 잘게 썰어 먹기 좋게 제공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씹고 삼키는 능력을 고려하여 일반식, 잘게 썬 음식, 갈아서 만든 음식, 유동식 등의 식사를 준비한다. 37번의 정답은 2번. 가벼운 운동을 한 후 식사하게 한다. (38번) 가루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용 중인 물약에 섞어준다. 물약에 섞으면 안 되죠?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이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2. 혀 밑에 넣어 녹여 먹게 한다. 아닙니다.
3. 가루약을 나누어 여러 번 먹인다. 개수가 많은 경우에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하는 것은 가루약이 아니라 알약인 경우죠. 알약이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두세 번으로 나누어 투약한다. 4.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맞습니다. 5. 입에 물을 머금게 한 후 약을 털어 넣어준다. 아닙니다. 숟가락을 사용하여 약간의 물에 녹인 후 투약한다. 38번 정답은 4번. 숟가락에 약을 담아 물로 녹여 먹인다. (39번) 물약을 복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맞습니다. 약병 안으로 세균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병뚜껑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2. 색이 변한 물약은 흔들어 섞어 먹인다. 먹이면 안 되죠? 버린다. 약을 따르기 전에 약물을 흔들어 섞고 색이 변하거나 혼탁한 약물은 버린다. 3. 계량컵을 바닥에 내려놓고 물약을 따른다. 바닥에 내려놓고 아니고요. 눈높이로 들고 계량컵을 눈높이로 들고 처방된 약만큼 따른 후 대상자에게 투약한다. 4. 물약을 따른 후 손으로 약병 입구를 닦는다. 손으로 닦으면 안 되죠? 물약을 따른 후 병뚜껑을 닫기 전에 입구를 멸균 거즈 또는 알코올 솜으로 깨끗이 닦는다. 5. 약병 라벨이 붙은 쪽으로 물약을 따른다. 아닙니다. 반대쪽 방향으로. 라벨이 젖지 않도록 약병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이 반대쪽 방향으로 용액을 따른다. 39번의 정답은 1번. 약병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바닥에 놓는다. (40번) 대상자의 귀에 물약을 투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냉장고에서 꺼내어 바로 사용한다. 아니죠? 귀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손으로 약병을 따뜻하게 하거나 약병을 잠깐 온수에 담근다. 2. 약을 넣은 쪽 귀를 아래로 향하게 한다. 아래로 아닙니다. 위쪽으로.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귀약 투여에 편안한 자세를 취하도록 도와준다. 3. 귓바퀴를 후하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후하방 아니죠? 후상방.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약을 넣는다. 4. 약을 넣기 전에 면봉으로 귓속을 깨끗이 닦아준다. 귓속 아닙니다. 귓바퀴와 외이도. 약을 넣기 전에 면봉에 용액을 묻혀 대상자의 귓바퀴와 외이도를 깨끗하게 닦는다. 4.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맞습니다. 귓바퀴를 후상방으로 잡아당겨 약물 투여가 쉽도록 한 후 측면을 따라 정확한 방울수의 약물을 점적한다. 40번의 정답은 5번. 귓구멍 측면을 따라 약이 흘러들어가게 점적한다. (41번)
침대에 누워 지내는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좋은 방법이지요. 복부 마사지는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배변에 도움이 된다. 2. 배변 후 물휴지로 닦고 바로 옷을 입힌다. 바로 옷을 입히면 안 되고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대상자의 피부가 짓무르거나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준다. 3. 침상 발치를 올려 배변하기 쉬운 자세가 되게 한다. 침상 발치 아니죠? 침대 머리를 올려주어 대상자가 배에 힘을 주기 쉬운 자세를 취하게 한다. 4. 찬 수건으로 항문 주위를 닦아주어 변이를 자극한다. 찬 수건 아닙니다. 배설이 어려울 때는 미지근한 물을 항문이나 요도에 끼얹어 변이를 자극한다. 5. 변이를 호소하면 한두 번 참게 한 후 변기를 대어준다. 아닙니다. 즉시 해야죠. 즉시. 대상자가 변이를 호소할 때 즉시 배설할 수 있게 돕는다. 41번의 정답은 1번. 복부를 시계 방향으로 마사지한다. 42번. 휠체어를 사용하는 왼쪽 편마비 대상자의 화장실 이용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장실 밖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실 안에 설치해야죠. 화장실 안에 응급배를 설치한다. 2. 휠체어에 걸터 앉게 한 후 이동시킨다. 안됩니다. 휠체어에 깊숙이 앉힌 후 휠체어에 깊숙이 앉힌 후 이동시킨다. 3.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맞습니다. 4. 화장실 앞에 화분을 놓아 화장실 위치를 표시한다. 화분을 놓으면 안 되죠?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불필요한 물건이나 발에 걸려 넘어질 우려가 있는 물건을 치워 넘어지지 않게 한다. 5.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왼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휠체어는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놓아야 합니다. 건강한 쪽. 질문에서 왼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은 마비된 쪽이죠. 건강한 쪽은 반대쪽인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따라서 5번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길 때 대상자의 오른쪽에 휠체어를 놓는다 해야 맞습니다. 42번의 정답은 3번. 배뇨 후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도와준다. 43번. 이동변기를 사용하여 배설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등받이가 없는 변기를 준비한다. 등받이가 있어야죠. 등받이가 있는 변기를 준비한다. 2. 변기 앞에 작은 매트를 깔아준다. 앞에 아니고요. 작은 매트 아닙니다.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준다. 변기 밑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어 대상자가 변기에 앉을 때 흔들리지 않게 한다. 3.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맞습니다. 4. 양쪽 발이 발가락 끝이 바닥에 닿게 변기에 앉힌다. 아닙니다. 두 발이 다리를 내려 두 발이 바닥에 닿게 한다. 5. 배설 시 소리가 나지 않게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한다. 주변 환경을 조용하게 하면 배설 시 소리가 더 잘 들리겠죠? 따라서 아니고요. 화장지를 변기 안에 깔아주거나 음악을 틀어주어 배설 시 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게 한다.
43번의 정답은 3번. 움직이기 힘들어하면 안아서 변기에 앉힌다. 44번.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하루에 3번 기저귀를 갈아준다. 아닙니다. 젖었으면 속히 기저귀를 갈아준다.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한다. 2. 둔 부위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맞습니다. 3. 둔부에 발적이 있으면 연고를 발라준다. 아니죠? 장기적으로 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피부가 붉어지는지, 상처가 생기는지, 통증을 호소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욕창 예방 조치를 한다. 4. 냄새가 나지 않게 기저귀를 단단히 조여준다. 아닙니다. 환기를 해야죠. 냄새가 나지 않게 환기를 한다. 5. 바지를 내린 후 면덮개를 덮고 기저귀를 갈아준다. 바지를 먼저 내리면 안 되죠. 면덮개의 밑에서 윗옷을 허리까지 올리고 바지를 내린다. 44번의 정답은 2번. 둔 부위 피부색과 상처 유무를 살핀다. 45번.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소변이 새면 유치도뇨관을 제거한다. 제거하면 안 되죠. 요양보호사는 유치도뇨관의 교환 또는 삽입, 방광세척 등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 방문 간호사가 하거나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연계한다. 2. 산책하는 동안에는 연결관을 잠가둔다. 아닙니다. 소변이 소변 주머니로 원활히 배출되는지 살핀다. 3. 수분 섭취를 제한하여 배뇨량을 조절한다. 제한하면 안 되죠. 권장해야 합니다. 권장. 금기사항이 없는 한 수분 섭취를 권장한다. 4. 연결관이 빠지지 않도록 침상에 누워있게 한다. 아닙니다.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어도 침대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으며 보행도 할 수 있음을 대상자에게 알려준다. 5.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맞습니다. 45번의 정답은 5번. 소변 주머니를 비운 후 배출구를 알코올솜으로 닦는다. 46번. 대상자의 머리를 감기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저녁 식사 후에 감긴다. 식사 후는 피해야 합니다.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에는 비교적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는다. 2.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맞습니다. 3. 모발 끝에서 두피 쪽으로 빗질한다. 반대로 됐죠?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질한다. 한 손은 모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두피에서부터 모발 끝쪽으로 빗는다. 4. 10도씨 정도의 물로 감긴다. 아닙니다. 따뜻한 물로 감긴다. 따뜻한 물. 5. 두피에 염증이 있으면 두피 보호제를 바른다. 아닙니다. 모발과 두피에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6번의 정답은 2번. 두피를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한다.
47번.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위해 두발 전용 세정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린스로 헹군다. 린스는 사용하지 않는다. 2. 세정제를 젖은 수건에 묻혀 사용한다. 아닙니다. 세정제를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3. 물과 세정제를 2대1로 섞어서 사용한다. 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4. 모발을 물로 적신 후에 세정제를 발라준다. 물 아니죠? 물이 없어도 머리카락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5.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맞습니다. 머리에 발라 거품을 내고 수건으로 닦고 빗어준다. 47번의 정답은 5번. 세정제를 사용한 후에 마른 수건으로 모발을 닦아 말려준다. 48번. 여성 대상자의 회음부 청결을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리를 쭉 펴고 눕게 한다. 아닙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한다. 무릎을 세우게 한다. 2.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맞습니다. 누워서 무릎을 세우게 하고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대상자의 몸과 다리를 덮는다. 목욕담요 아랫단 끝을 가까운 쪽 다리 안쪽으로 감고 아랫단 가운데 부분은 회음부를 덮는다. 3번. 둔부 밑에 변기를 밀어 넣은 후 방수포를 깔아준다. 반대로 됐습니다. 둔부 밑에 방수포와 목욕수건을 겹쳐서 깔고 변기를 밀어 넣는다. 4번. 회음부에 남은 비눗물은 물휴지로 닦아준다. 물휴지 아닙니다. 가볍게 짠 물수건으로 여성이 회음부를 앞쪽에서 뒤쪽으로 닦아낸다.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내고 변기를 빼낸 후 변기가 닿았던 둔부에 남아있는 물기를 닦는다. 5번. 회음부 분비물에서 악취가 나면 소독제로 닦아낸다. 아닙니다. 회음부에 악취나 염증, 분비물 이상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48번의 정답은 2번. 목욕담요를 마른 목골로 펴서 아랫단 가운데 부분으로 회음부를 덮어준다. 49번. 대상자의 발을 청결하게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두꺼워진 발톱은 식초물에 오래 담갔다가 자른다. 아닙니다. 두꺼워진 발톱은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갔다가 자른다. 2.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좋은 방법이죠? 3.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모직 양말을 신긴다. 아닙니다.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발을 닦아 청결을 유지한다. 4.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소독한 후에 씻긴다. 아닙니다. 발톱 주위에 염증이 있으면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5. 각질이 생기지 않도록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한다. 건조하게 하면 안 되죠.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고 거칠며 윤기가 없고 피부 각질이 생기기 쉽다. 피부 건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습을 고려한 클렌저나 비누를 선택해야 한다. 또한 주기적으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사용한다. 49번의 정답은 2번. 오일이나 로션을 주기적으로 발라준다.
50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의 하의를 벗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첫 번째, 가. 대상자의 두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워준다. 두 번째, 다. 두 팔과 두 발을 바닥에 지지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리게 한다. 세 번째, 나. 대상자의 건강한 쪽인 왼쪽 다리의 하의를 먼저 벗긴다. 네 번째, 라. 대상자의 마비된 쪽인 오른쪽 다리의 하의를 벗긴다. 50번의 정답은 2번, 가, 다, 나, 라. 51번. 다음 그림에서 등과 넙다리 근육이 휴식을 위해 타월이나 베개를 받쳐주는 위치로 옳은 것은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1번 그림 보시면 아랫배에 베개를 받치고 있죠. 2번 그림 역시 아랫배에 베개를 받치고 있습니다. 3번은 아니고요. 4번도 아랫배에 베개를 받치고 있고요. 5번은 틀렸죠. 발목 밑에 베개를 받치고 있습니까? 1번 그림, 발목 밑에 베개를 받치고 있습니다. 2번 그림은 무릎에 받쳐서 틀렸습니다. 3번 그림, 발목 밑에 맞고요. 4번 그림 틀렸습니다. 5번 그림, 발목 밑에 받치고 있습니다. 둘 다 맞는 그림은 1번이죠. 아랫배와 발목 밑에 작은 베개 등을 받치면 허리와 넙다리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51번의 정답은 1번. 52번.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이동시킬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반동을 이용하여 재빠르게 이동시킨다.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한다. 2.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두 발을 모아 아니죠? 두 발을 벌리고 지지면을 좁혀 아니고요. 지지면을 넓히고 들어 올린다. 3. 방향 전환 시 다리는 고정하고 몸통을 돌린다. 아닙니다. 허리를 돌리지 않고 발을 움직여 조절한다. 4.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서 이동시킨다. 거리를 두면 안 되지요. 요양보호사의 허리와 가슴 사이 높이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보조해야 한다. 대상자와 멀어질수록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 위험이 증가한다. 5. 무릎을 굽히고 몸이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맞습니다. 양다리에 체중을 지지한 후 무릎을 굽히고 몸이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52번의 정답은 5번. 무릎을 굽히고 몸이 무게중심을 낮추어 이동시킨다. 53번. 다음 그림과 같이 오른쪽 발목을 접질린 대상자를 부축할 때 요양보호사의 위치와 잡아주어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로 옳은 것은 요양보호사의 위치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입니다. 손상되지 않은 쪽. 오른쪽 발목을 접질렀다 그랬죠? 손상되지 않은 쪽은 반대쪽인 왼쪽입니다. 왼쪽에 요양보호사가 있어야 합니다. 1번 그림 대상자의 왼쪽에 있지요? 2번 그림 역시 대상자의 왼쪽에 있습니다.
3번 그림은 대상자의 오른쪽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4번 그림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오른쪽에 있어서 틀렸고요. 5번 그림도 요양보호사의 위치가 대상자의 오른쪽에 있어서 틀렸습니다. 잡아줘야 하는 대상자의 신체 부위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손상되지 않은 쪽 손목. 왼쪽 손목이지요. 왼쪽 손목. 1번 그림은 대상자의 손상된 쪽 손목을 잡아서 틀렸습니다. 2번 그림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손목을 잡고 있죠. 둘 다 맞아서 2번이 정답이고요. 53번의 정답 2번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에 서서 왼쪽에 서 있죠.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팔을 요양보호사의 어깨에 걸치게 하고 대상자의 손상되지 않은 쪽 손목을 잡고 이송한다. (54번) 다음 그림과 같이 가파른 내리막길에서 휠체어를 타고 있는 대상자를 이동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내리막길을 갈 때 내리막길을 갈 때 휠체어를 뒤로 돌려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뒷걸음으로 내려간다.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대상자의 체중이 많이 나가거나 경사도가 큰 경우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질문에서 내리막길을 갈 때는 휠체어를 뒤로 돌려야지요. 뒤로 돌려 맞습니다. 가파른 경우에는 경사도가 큰 경우죠.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1번이 정답입니다. 54번의 정답은 1번 휠체어를 뒤로 돌려 지그재그로 내려간다. (5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서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키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의 왼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가 자세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불편한 쪽을 지지해줘야 합니다. 불편한 쪽.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라고 했기 때문에 불편한 쪽은 오른쪽이죠. 오른쪽. 따라서 왼쪽이 아니고요. 대상자의 오른쪽에 서서 지지해준다. 2. 가슴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가슴 아니죠? 허리 부분에 보행벨트를 착용하고 서 있게 한다. 3. 오른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안전손잡이는 건강한 손으로 잡아야죠. 왼손으로 안전손잡이를 잡고 서 있게 한다. 4. 허리를 15도 앞으로 숙인 상태를 유지하게 한다. 아닙니다. 의자나 손잡이 등을 한 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연습시킨다. 5.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여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맞습니다. 55번의 정답은 5번. 제자리에서 좌우로 체중 이동을 하여 준비 운동을 하게 한다. 56번. 복지용구 중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목욕 리프트를 선정할 때 적절한 것은 1. 등받이가 고정된 것. 고정되면 안 되고요. 편안한 자세로 목욕할 수 있도록 등받이 각도가 조절되어야 한다. 조절되는 것. 2.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맞습니다. 3. 높낮이가 수동으로 조절되는 것. 수동은 불편하겠죠? 자동으로 조절되어야 합니다. 높낮이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것. 4. 철제로 만들어진 것. 철제 아니고요. 물속에서 사용되므로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어야 한다. 5. 콘센트에 전원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 감전 위험이 있겠죠? 감전 예방을 위해 충전용 배터리만 목욕 리프트의 전원으로 사용해야 한다. 56번의 정답은 2번. 충전용 배터리를 사용하는 것. 57번.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흡인병은 2, 3일에 1회 씻는다. 아닙니다. 2일 1회 이상. 가래가 담긴 흡인병은 분비물을 버리고 1일 1회 이상 깨끗이 닦는다. 2. 가래가 묻은 시트는 소각 처리한다. 아니죠? 대상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혈액이나 체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구며 필요시 소독해야 한다. 3. 고무 재질의 카테터는 햇볕에 말린다. 햇볕 아니고요. 그늘에서 말린다. 카테터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린다. 4.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맞습니다. 5. 혈액이 묻은 옷은 더운 물로 빨고 찬물로 헹군다. 반대로 됐죠? 혈액이 묻은 옷은 찬물로 빨고 더운 물로 헹군다. 57번의 정답은 4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따로 세탁한다. 58번. 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1. 승강기를 이용하여 대피한다. 아닙니다. 계단을 이용하여 대피한다. 2.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대피한다. 아니죠? 젖은 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감싸 뜨거운 공기가 코앞에로 들어가지 않게 한다. 3. 방을 빠져나간 뒤에는 문을 열어둔다. 열어두면 안 되고요. 문을 닫아둔다. 방을 나간 다음에 문을 닫아두면 불과 연기가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다. 4.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맞습니다. 5. 방향을 알기 힘들 때에는 양쪽 손으로 벽을 번갈아 짚으며 나간다. 아니죠? 한쪽 손으로 벽을 짚고 벽을 짚은 손을 바꾸지 않는다. 벽을 짚은 손을 바꾸면 오히려 더 깊은 실내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58번 정답은 4번. 불길에서 대피할 때는 젖은 수건으로 코와 입을 감싼다.
59번. 재가 대상자의 가정에서 전기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플러그를 뺄 때는 전선을 잡고 뺀다. 안됩니다. 플러그를 꼭 잡고 똑바로 빼야 코드와 플러그가 손상되지 않는다. 2. 화장실 콘센트의 보호용 커버는 열어둔다. 열어두면 안되죠? 씌워둔다. 전기가 꼭 필요한 세면대, 욕조, 샤워장 등에서는 콘센트에 보호용 커버를 씌워 사용한다. 3.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 코드를 꽂는다. 안됩니다. 꽂지 않는다. 4. 겉면이 벗겨진 전선은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한다. 청테이프로 감아서 사용하면 안된다. 5.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맞습니다. 59번의 정답은 5번. 전기기구는 세척하기 전에 콘센트에서 플러그를 뺀다. 60번. 재가 대상자의 주방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기름기가 많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아닙니다. 기름기가 적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기름기가 적고 음식물이 덜 묻은 그릇부터 설거지한다. 2. 뜨거운 요리그릇은 찬물에 담가 식힌다. 안되죠? 요리그릇은 뜨거운 상태에서 찬물에 담그면 깨질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3. 씻은 식기는 젖은 행주로 물기를 닦는다. 아닙니다. 씻은 식기는 어긋나게 엎어 놓는다. 어긋나게 엎어 놓는다. 씻은 식기는 행주로 닦지 말고 물기가 건조되도록 어긋나게 엎어 놓는다. 4. 그물형 수세미보다 스펀지형 수세미를 사용한다. 아니죠? 수세미는 스펀지형보다 그물형이 위생적이다. 5. 밀폐용기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맞습니다. 밀폐용기에서 냄새가 날 경우 사용한 녹차 티백을 2~3개 넣고 뜨거운 물을 부어 하루 정도 두었다가 닦으면 냄새는 물론 끈적거림까지 없어진다. 60번의 정답은 5번. 밀폐용기 냄새는 뜨거운 물을 붓고 녹차 티백을 넣어 탈취한다. 61번. 다음 그림이 세탁 표시에 따른 세탁 방법을 옳게 설명한 것은? 그림이 세탁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손으로 약하게 짬. 두 번째, 세탁기에서는 단시간에 짜야 함. 단시간에 짜야 함.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손으로 약하게 짬. 첫 번째 방법이죠. 손으로 약하게 짬. 정답이고요. 2번. 약한 햇볕에 말림. 아닙니다. 3. 다림질을 약한 온도로 함. 아니죠. 4. 드라이 클리닝을 약하게 함. 아니고요. 5. 염소계 표백제를 적게 사용함. 아닙니다. 61번의 정답은 1번. 손으로 약하게 짬. (62번) 당뇨병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 나간다. 맞습니다. 필요시
기저귀, 여벌옷, 약, 물 등을 준비한다. 2. 주치의에게 외출 목적을 알린다. 주치의 아니죠? 대상자의 욕구를 확인하여 사전에 외출 계획을 세운다. 3. 대상자의 주민등록 등본을 준비한다. 아닙니다. 병원 진료 시 신분증 등을 준비한다. 4. 걸을 때 보폭을 크게 하여 신속히 이동한다. 아니죠? 보폭을 작게 하여 천천히 이동한다. 천천히. 5. 함께 외출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인 일을 처리한다. 안됩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62번의 정답은 1번 당뇨약과 사탕을 챙겨나간다. 63번 시설 침해 대상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주변 환경을 수시로 바꾸어 활력을 준다. 수시로 바꾸지 않는다. 대상자의 생활 자체를 소중히 여기고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 2.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맞습니다. 3. 치매 증상이 호전되면 약물 용량을 줄여준다. 아니죠? 약물을 복용하여 증상을 늦추면 살아있는 동안 치매 증상으로 고생하는 기간이 줄어들며 수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따라서 약물 복용의 효과를 잘 설명하여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해야 한다. 4. 사소한 것이라도 요양보호사가 전적으로 돕는다.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들은 할 수 있다. 5. 치매로 인해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아니죠? 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하도록 하여 남아있는 기능을 유지하게 한다. 63번의 정답은 2번 습관적으로 해오던 일은 스스로 하게 한다. 64번 치매 대상자가 방금 식사한 것을 잊어버리고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할 때 대처 방법은 대상자는 치매 대상자입니다. 이럴 때는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다른 곳으로 돌린다. 1번 과식을 하면 건강에 해롭다고 설명한다. 아니죠? 2. 배가 고픈지 먹고 싶은 간식이 있는지 물어본다. 적합하지 않습니다. 3. 함께 식사한 다른 대상자로부터 확인을 받게 한다. 아니죠? 4.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하는 것은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좋은 방법이지요. 5. 계속 음식을 달라고 하면 식사 제공을 중단한다고 단호하게 말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64번의 정답은 4번 식사 준비를 위해 상추를 따러 함께 나가자고 한다. 65번 제가 치매 대상자가 신발장 안에 있는 신발을 모두 꺼내어 거실로 던지는 행동을 반복할 때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는 치매 대상자지요? 이러한 행동을 반복할 때는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게 좋습니다. 1번 어떤 신발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죠? 2. 신발을 거실에 던지시니 제가 힘이 드네요. 적절하지 않습니다.
3. 신발을 꺼낸 김에 안 신는 신발은 버릴게요. 아니고요. 4. 다 꺼내신 다음에는 다시 신발장에 넣어주세요. 아닙니다. 5.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반복 행동에 대한 관심을 산책으로 돌리고 있죠? 함께 산책 가요. 정답입니다. 65번의 정답은 5번. 이 신발이 가장 예쁘네요. 이거 신고 함께 산책 가요. 66번.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하고 힘들어할 때 대처 방법은 1. 텔레비전을 보게 한다. 아닙니다. 늦게까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2. 콩고르기를 하게 한다.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이죠? 하게 하면 안 되죠? 3. 근력 운동을 하게 한다. 초저녁에 잠이 들었다 깬 치매 대상자입니다. 근력 운동 아니고요. 침실의 온도와 소음 조절, 적합한 침구 마련 등으로 잠자리를 편안하게 한다. 4.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맞습니다. 소음을 최대한 없애고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5. 내일 낮잠을 자면 된다고 말해준다. 밤잠을 설치게 되므로 낮잠을 자지 않는다. 66번의 정답은 4번. 적정 실내 온도로 조절해준다. 67번. 낮 동안에 거실에서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배변할 때까지 변기에 앉혀둔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2. 실과 바늘을 주고 옷에 단추를 달게 한다. 아니죠? 3. 현관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한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4. 포만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간식을 제공한다. 아니고요. 5.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맞습니다. 고향이나 가족에 대한 대화를 나누어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림으로써 정서 불안에 의한 배회를 줄여준다. 67번의 정답은 5번. 소파에 앉아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다. 68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적절한 반응은 대상자, 나 빼고 너희들끼리 소고기 구워 먹었지? 나도 얼른 구워줘. 요양보호사,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1. 어디서 소고기 굽는 냄새가 나요?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지 않는다. 2. 조금 전에 돼지고기를 함께 먹었잖아요. 적절하지 않죠? 3.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4. 어르신은 치아가 안 좋아서 고기를 못 드시잖아요. 적절하지 않고요. 5.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소고기를 먹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68번의 정답은 3번. 소고기가 드시고 싶군요. 같이 사러 가요. 69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해질 무렵이 되면 손가방을 들고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 방법은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석양증후군이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하죠. 1번, 들고 있는 손가방을 보이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적절하지 않고요.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2. 침실 조명을 어둡게 하여 잠을 청하게 한다. 어둡게 하면 안 되죠. 텔레비전을 켜놓거나 조명을 밝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좋은 방법이죠.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4. 아들이 출장을 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5. 지금은 늦었으니 내일 아들을 만나러 가자고 한다. 아니고요.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소일거리를 주거나 애완동물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갖게 한다. 69번의 정답은 3번. 좋아하는 따뜻한 음료를 마시러 가자고 한다. (70번)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흥분하며 요양보호사에게 욕설을 할 때 대처 방법은 1. 흥분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본다. 아닙니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2. 입을 손으로 막아 욕설을 멈추게 한다. 불필요한 신체적 구속은 피한다. 3. 행동이 멈출 때까지 그 자리를 피한다. 아닙니다. 갑자기 움직여 대상자가 놀라게 하지 말고 천천히 안정된 태도로 움직인다. 4. 큰 소리로 그런 행동을 그만두라고 한다.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다. 낮은 음조로 차분히 말한다. 5.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맞습니다.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70번의 정답은 5번. 화가 난 것을 이해한다고 말하며 진정시킨다. (71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담당 요양보호사를 애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할 때 대처 방법은 담당 요양보호사가 다른 대상자를 돌볼 때마다 방해한다. 담당 요양보호사가 지나갈 때 신체 접촉을 한다. 1번. 가족에게 알려 계약을 종료하겠다고 말한다. 적절하지 않죠? 2. 성희롱으로 노인 보호 전문기관에 신고한다고 말한다. 아닙니다. 3.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맞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할 때 즉각 멈추지 않으면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것을 가져간다고 경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4번. 애인이 아니라 어르신을 돌보는 전문가라고 권위적으로 말한다. 아닙니다. 5. 치매 대상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이해하고 모르는 척한다. 모르는 척하면 안 되죠. 71번의 정답은 3번. 멈추지 않으면 담당 요양보호사의 변경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한다. (72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공감이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자, 우리 영감 길도 다가오고 요 며칠 잠을 설치고 있어. 영감이 늘 내 잠자리를 살펴주었는데. 요양보호사, 뭐라고 답변하면 좋을까요?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헤아려주는 대답을 해야겠죠? 1.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괜찮아져요. 공감적 반응 아닙니다. 2. 할아버지 기일은 가족 중에 누가 챙기나요? 관련 없죠? 3.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대신 잠자리를 봐드릴까요? 관련 없습니다. 4.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맞습니다.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헤아려주는 답변이지요. 5. 할아버지는 어르신이 식사를 잘 하셔야 좋아하세요. 관련 없습니다. 72번의 정답은 4번. 할아버지가 자상한 분이셔서 더 그리우신가 봐요. (73번)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추고 이야기한다. 낮추고 아니고요. 같은 눈높이에서 대상자와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한다. 2. 팔짱을 끼고 머리를 끄덕이며 이야기한다. 아닙니다. 팔과 손을 자연스럽게 놓고 상황에 따라 적절한 자세를 취한다. 지나친 머리 끄덕임은 피한다. 3. 대상자보다 반걸음 뒤에서 이야기한다. 아니죠. 대상자를 향해 약간 기울인 자세로 이야기한다. 4.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5. 요양보호사를 중심으로 좌우 방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야기한다. 요양보호사 중심 아니죠? 대상자를 중심으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안 됩니다. 원칙을 정하여 이야기한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대상자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하여 원칙을 정하여 두는 것이 좋다. 73번의 정답은 4번.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지 않고 적절하게 움직여가며 이야기한다. (74번) 이해력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2. 화제를 자주 바꾸어가며 이야기한다. 이해력 장애가 있는데 화제를 자주 바꾸면 안 되겠죠? 몸짓, 손짓을 이용해 상대방이 말하는 속도에 맞추어 천천히 이야기해야 합니다. 3. 친근감을 주기 위해 별명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4. 부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전달한다. 아니죠. 불쾌감을 주는 언어를 쓰거나 아이처럼 취급하여 반말을 하지 않는다. 5. 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아닙니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다. 74번의 정답은 1번.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7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깨를 두드려 신호를 주어 이야기가 시작됨을 알린다. 1번 보시면 시각장애 대상자는 신체 접촉을 하기 전에 먼저 말을 건네어 알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각장애 대상자는 아니죠. 밝은 방에서 입 모양을 보며 이야기한다.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지문의 내용은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2번, 진압력장애 대상자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켜야 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고요.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하여 이해를 돕는 게 좋습니다. 아니고요.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잘 듣지 못하는 대상자죠?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언어장애 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기 전에 다음 질문을 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 등을 이용한다. 따라서 아니고요. 75번의 정답은 4번, 노인성 난청 대상자. (76번) 주의력 결핍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다양한 환경적 자극을 준다. 아닙니다. 최대한 줄여야죠. 최대한 줄인다.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인다. 2. 요양보호사의 입을 계속 보게 한다. 아닙니다. 대상자와 눈을 맞춘다. 3.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맞습니다. 4. 새로운 사물에 대해 추상적으로 이야기한다. 새로운 사물 아니죠. 익숙한 사물에 대해 추상적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에 대하여 대화한다. 5. 목표에 맞는 복합적인 활동을 제시한다. 복합적인 아니고요. 단순한 활동. 목표를 인식하고 단순한 활동을 먼저 제시한다. 76번의 정답은 3번. 대화의 주제를 단계적으로 간단히 이야기한다. (77번) 장구 연주를 하던 대상자가 쓰러지면서 몸이 뻣뻣해지고 침을 흘릴 때 대처 방법은? 경련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맞습니다. 침이나 거품 혹은 구토 등으로 숨을 쉴 수 없을 경우에는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2. 장구채를 손수건으로 싸서 입에 물려준다. 안됩니다. 입에 손수건 등 이물질을 넣어서는 안된다. 이물질은 혀나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3. 안전한 곳으로 옮겨 항경련제를 복용하게 한다. 아니죠. 대상자의 머리 아래에 부드러운 것을 대주고 위험한 물건을 치운다. 4. 제자리에 앉혀 머리를 뒤로 젖히게 한 후 꽉 붙잡아 준다. 아닙니다. 경련은 1, 2분 후면 끝나므로 대상자를 꽉 붙잡거나 억지로 발작을 멈추게 하려고 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리고 대상자를 주의 깊게 관찰한다. 5. 똑바로 눕히고 목 아래에 베개를 받쳐 기도를 유지시킨다. 아니죠. 대상자의 얼굴을 옆으로 돌리거나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한다. 77번의 정답은 1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히고 장구를 치운다. (78번) 뜨거운 물을 발에 쏟아 화상을 입은 대상자의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화상 부위에 얼음 조각을 대어준다. 얼음 조각 아니고요.
찬물에 담가야죠. 찬물. 화상을 입은 즉시 화상 부위 통증이 없어질 때까지 15분 이상 찬물에 담가 화상면이 확대와 염증을 억제하고 통증을 줄여준다. 2.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맞습니다. 3. 물집이 생기지 않도록 압박 붕대를 감아준다. 안 되죠? 4. 화상 부위에 수돗물을 3개 틀어준다. 아닙니다. 흐르는 수돗물은 환부에 직접 대면 물이 압력으로 인해 화상 입은 피부가 손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찬물에 담그거나 화상 부위를 깨끗한 물수건으로 감싸 세균이 감염을 예방한다. 5. 손으로 화상 부위를 만져서 감각이 있는지 확인한다. 감염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화상 부위를 만지거나 물집을 터뜨리면 안 된다. 78번 정답은 2번. 발에 부종이 생기기 전에 양말을 벗긴다. (79번) 다음 중 자동심장 충격기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충전이 완료되어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다시 모두 물러나라는 신호가 나오면 모두 물러나게 하고 쇼크 버튼을 누른다. 쇼크 버튼을 누른다.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을 묻고 있죠. 1번 인공호흡을 한 후 아닙니다. 2번 심장 리듬을 분석하기 직전 아니죠. 3번 전원을 켜자마자 아닙니다. 4번 패드를 부착한 직후 아니죠.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충전이 완료되어 맞습니다. 79번의 정답은 5번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 (80번)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복장뼈 하단이 칼돌기를 압박한다. 아니죠?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복장뼈 하단이 칼돌기를 압박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 가슴이 3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cm 아니고요. 약 5cm입니다. 가슴이 약 5cm 눌릴 정도로 압박한다. 3. 분당 60회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60회 아니고요. 100에서 120회입니다.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가슴을 압박한다. 4.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맞습니다. 5.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15대 1로 한다. 15대 1 아니고요. 30대 2입니다.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의 비율은 30대 2로 한다. 80번의 정답은 4번. 매 압박시마다 압박 위치가 바뀌지 않게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실기시험은 18문제까지 틀려도 합격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3탄 제41회 기출문제 분석 필기 오후시험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아유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